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가 또 신고가를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6만원대, SK하이닉스 신고가에 8%대 급등, 여기저기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두 가지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이건 이제 오늘부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남은 거는 관세 이슈예요. 그죠? 이 관세 이슈는 어쨌든 오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이제 뒤에 한번 또 따로 짚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단기간에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악재거리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었는데, 이거는 소멸이 됐어요. 관세 이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영이 되어 왔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는 다 두드려 맞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큰 악재가 되진 않는다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큰 악재는 아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우리나라 시장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는 와중에 예탁금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금리도 안정적으로 빠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도 지금 징글징글하게 못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있죠? 여기저기 급등 랠리 뻥뻥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HLB는 또 이런 와중에 테라퓨틱스의 이슈이긴 하지만 안구질환 치료제가 유럽 3상의 유효성 미확보로 인해서 임상 3상이 또 어쨌든 빠그라졌습니다. 부러지게 되면서 테라퓨틱스는 하한가로 직행을 해버렸고요. 시세가 이제 잠겨버렸죠. 테라퓨틱스가 이렇게 시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HLB 본주도 2.7%대 하락,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든지 다른 종목들까지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또 테라퓨틱스가 하한가를 가다 보니까 괜히 HLB의 투심도 같이 얼어붙게 돼요. 그죠? 자,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서 엄청 빡세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고요. 굉장히 돈이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 절대 소외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테라퓨틱스 NK 치료제, 방금 말씀드린 안구질환 치료제인데요. 사실 HLB 측에서도 이걸 메인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 내용만 놓고 봐도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마비 이슈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텐션은 아니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텐션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어쨌든 HLB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리보 플러스 캄렐리주마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는 어쨌든 이 임상 탐 라인 결과 발표로 인해서 하한가 맞은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리고 또 HLB 본주에 뭐 몇 퍼센트라도 지금 하락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회사의 메인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HLB와 HLB 그룹주의 메인 파이프라인을 뭘로 보고 있어요? 리보와 캄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HLB를 매도하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을 보고 계시면서도 HLB 뭐 테라퓨틱스나 제약, HLB 글로벌, 파나진 해가지고 막 골고루 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주만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충분히 언급 다 드렸죠. 자, 그래서 괜히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 분산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히려 테라퓨틱스에서 돈을 까먹는 상황이 발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때로는 너무 심플한 아이디어가 잘 먹힐 때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 사정만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뭔가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잘못한다거나 배팅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퓨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골아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하한가가 뭐 3번, 4번까지 쭉쭉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한가 풀리는 모습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HLB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NDA 재신청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재신청을 FDA 측에서 권고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든지 재신청을 넣겠다라는 내용만 나오면 그러면 급등 나온다. 이거 상한가 한두 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NDA 재신청 얼마 남지 않았고 타입
A 미팅을 조만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뒤에 자료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HLB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채워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돈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싹 다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시장 내 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는 비중, 투자하시고 나서 남는 비중을 가지고서라도 하다못해 1-20%의 비중 가지고만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군들, 제가 정리해드리는 종목, 테마 이쪽으로만 배팅을 하셔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시청 한번 해주시고요. 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배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간단하게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뭐 반도체, 남북 경협주, 철도, 그 다음에 로봇, 2차전지 자율주행, 은행, 증권, 지주, 그 다음에 해운, 방산, 에너지는 약세죠. 그래서 강세 테마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구분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롱을 보셔야 돼요. 상방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신규로 지금 대장주들을 쫓아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죠.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배팅하기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들어가기에는 지수만큼도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후반 기업들을 배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제 장기적인 휴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쟁 이슈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다 좀 시세가 좋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유가 튀고 물가 튀고 하다 보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경기 민감주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이슈로 인해서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그 매크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의 성향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이래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건데 역으로 이제 오히려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좋아지는 국면이다라는 걸 꼭 인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뭡니까? 반도체도 여러분들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보시면 강성 매파의 일부 부의장이 있는데, 연준의 부의장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은 7월에도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발표했던 5월 CPI라든지 PCE 같은 걸 놓고 보면은 그래도 관세를 올리니 뭐니 하면서 협박했던, 트럼프가 겁을 줬던 그런 관세에 대한 영향이 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물가는 지금 안정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어쨌든 금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고 한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도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를 좀 더 보면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그렇게 크게 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그렇게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매파적인 우리 부의장께서는요, 이제 드디어 금리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슬슬 금리를 내려도 좋을 것 같다. 물가가 억제가 된다면.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다 감안하고 이제 인플레가 억제되면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국채금리도 하락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금리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또 경기 민감주라든지 주식시장은 호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남북경협, 철도 쪽 대북주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대북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을 지명을 했거든요. 정동영 의원을 지명을 하면서 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느냐.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오선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요. 2004년에서 2005년에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에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었고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또 김정일과 함께 단독 면담을 가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복귀하는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있죠. 이것도 이 정 후보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 채택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북한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남북 경협주가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번에 중동 전쟁이 있죠. 이 중동 전쟁을 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미국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죠. 일단 첫 번째로. 왜냐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원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어디냐면 바로 북한
북한이에요, 북한. 이거 지금 핵을 어떤 식으로 미국이 견제하고 건드리는지 이거를 북한이 엄청나게 예의주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다 부셔버렸죠. 그러면서 항복해라, 협상해라, 딱 정확하게 칼자루를 뽑아드는 모습을 보고 아마 북한도 겁을 어느 정도 먹을 거예요. 제대로 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당장에는 중동전쟁 때문에 내용이 가려졌지만 중동전쟁이 해소가 됐으니까 당장에 관세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봐야 되고, 관세 관련된 협상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북한하고의 접촉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도 같이 시도를 할 겁니다. 트럼프도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북한하고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번 조만간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좀 최대한 조용하게 가려고 할 거예요. 뭐 당장에 핵을 포기해라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좋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합한 인사로 정동영 의원을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좀 평화롭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뒤에 한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섹터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AI 쪽으로 100조 펀드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로보틱스 사업 쪽에도 수혜가 전망이 되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바로 AI 100조 펀드인데, 이 AI 100조 펀드 정책 중에 하나인 국가주도의 데이터 센터는요,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육성에 토양이 될 것이라며, 또한 높은 확률로 이 100조 중에 상당 부분의 금액이 국내 로보틱스 산업으로 직접적인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도 정부 정책주로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지금 바닥에서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로봇 섹터에 은근히 호재가 또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 론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 쪽에서 또 로봇도 같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자율주행도 함께 부각을 좀 받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추진이 좀 구체화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것들로 또 로보틱스 산업 전반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정책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종목 다시 한번 뒤에 또 언급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지와 FSD, 이거는 사실 재료 대비해서는 조금 오늘 상승이 과해요.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2차전지 섹터 뭐 에코프로가 13%대, 에코프로 머티가 한 14%대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지금 론칭이 됐습니다. 론칭이 됐는데 그러면서 또 테슬라가 장중에 10% 정도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기대에 못 미쳤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오스틴에서 10대밖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10대 가지고서 또 무슨 데이터를 기대할 수 있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10대밖에 안 했는데도 첫 운행이 벌써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내용, 이것도 굉장히 또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머스크가 어쨌든 다시 경영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기대감인 거고, 두 번째 기대감이 뭐냐면 여기도 지금 내용이 작게 나와 있는데, 테슬라가 향후에 완전 자율주행 전용 로보택시 중에 사이버캠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이버캠을 출시한다라는 계획. 그러니까는 지금은 조금 시행착오로 겪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정도도 굉장히 성공적이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이버캠까지 추후에 기대감, 모멘텀이 새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테슬라가 장중에 10% 급등. 아무래도 우리나라가요, 2차전지 관련된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진짜 징글징글하게 못 가는데 테슬라가 움직이면 따라갑니다.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는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다행이지 않나, 2차전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황적인 측면이라면 시황일 텐데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일단 코스피가 어느새 벌써 3,000선을 넘어섰고 3,20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뭐 PBR 한 1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는 3,200을 넘어서면 이제 슬슬 거품, 버블의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버블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팅을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버블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엄청납니다. 64조 원 정도 예탁금. 그리고 신용잔고가 한 20조는 넘어서야 되거든요. 20조에서 이 정도 유동성이면 21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신용도 보시면 아직까지는 1.9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용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남은 상승 여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또 끝자락 가가지고 코스피 3,300, 3,400, 3,500 가서 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남들 다 돈 버는데 난 못 벌었어. 그럼 그때 가가지고 또 포모를 가지고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고점에 또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러면 또 물려. 그럼 또 골 때리는 거야. 그쵸? 코스피가 지금 3년 넘는 시간 만에 3,000을 넘어선 거거든요. 이제 넘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좀 빨리 판단해서 빨리 뛰어드셔야 돼요. 그렇게 뛰어들어도 돈 벌 수 있는 게 아직 지금 시점으로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뭐 2, 3주 지나가가지고 해버리면은 단물 다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물 빠지기 전에 지금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코스피가 우선으로 신고가에 진입을 하면서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공략을 좀 하려면 코스닥 지수 쪽으로다가 배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에다가 배팅하는 거 그 자체는 이제 타이밍이 또 늦었어요. 그마저도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이마저도 이제 늦었습니다. 오늘 5%대 추가 상승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수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몸집이 큰 영향력이 큰 그런 섹터를 노리셔야 될 텐데 코스닥 지수에 배팅하는 건 제가 늦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후발주자로는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로봇 일부 요런 게 후보였는데 지금 반도체나 로봇 일부가 반등 시작했고 2차전지 따라붙고 있죠. 그러면 2차전지를 지금 빨리 컨택을 하시던지 아직 더 많이 못 오른 바이오를 준비를 하시든지 이 두 개밖에 저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몇 개 제가 한번 대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를 좀 컨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2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 엄청 큽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대놓고 그냥 물릴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도 당연히 필수고요. 개별 종목을 접근할 거면 여러분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지금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아난티가 지금 한 8%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느낌 딱 알잖아요. 그죠? 국힘당하고는 살짝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탠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중동 전쟁 개입으로 또 핵시설 폭파에 대한 차순위 견제는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지금 다 지켜봤고 김정은이가 아마 오줌 좀 지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HJ 중공업 우리 이제 관세 협상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대표적으로는 조선, LNG, MRO 이쪽이에요. 그러면 MRO 쪽으로 지금 아직 덜 오른 종목이 HJ 중공업이다. 8,000원 밑에서 빨리 담아두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만 해도 지금 영상에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HLB 제가 HLB를 직접적으로 방송에서는 이제부터 편입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도 되고 5만원 밑에 시세 오늘 특히 테라퓨틱스가 하한가 가면서 HLB가 5만원 깼거든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끄집어 내린 거잖아요. 이런 거는 또 매수할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타입 A 미팅 결과 발표 후에 NDA 재신청 구체적으로 일정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일정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HLB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요. 비중 5%라도 좀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고 이미 많이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더 살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HLB도 타이밍적으로는 준비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인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진엔텍 단기적으로 3일 보유했는데 저희가 60% 가까이 수익을 챙겼고 에코프로 오늘도 지금 7.8%, 우진엔텍 55%, 코스닥 레버리지 뭐 37%부터 시작해서 6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죠. 어떤 분은 또 3억대까지 수익을 내고 계시고 여기도 보시면 늦게 산 분들도 700만 원 가까이 수익. 네이버도 최근에 들어가서 뭐 87만 원, 코치테크놀로지 50만 원대, LG CNS도 뭐 60만 원대 등등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죠. 제대로 물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제대로 긁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버버하다 보면 여러분들 늦어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전문가가 큰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방송에서 대놓고 오픈하고 공개를 다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셔야 된다. 자 진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것보다야 차라리 제가 대놓고 한번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선에서 그 공식적인 무료 추천주라도 단가도 맞추고 비중도 맞춰서 한 번이라도 매수를 해보시면 얼마라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나 현금 여력 없어. 물려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 걸 일부라도 지금 빨리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했을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지금 이렇게까지 20분 가까이 시청을 하셨다라는 거는 그래도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시점에 뭐라도 사가지고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요, 제가 야무지게 종목을 딱 2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야. 몰빵도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거, 뭐 물려 있는 거 뭐든 좋아요. 물려있는 걸 일부라도 교체를 하든 새로 뭐 자금을 어디서 갖고 와서 매수를 하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사정이신데 비중 10%씩만 딱 2종목만 매수해 두세요.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목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여기저기서 급등이 계속 나오는데 간보다가 매수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꼭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제대로 펌핑 받아서 이번 상승이 2~3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스테이블 AI 관련된 종목 2개만 딱 매수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금전 요구 일체 없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없습니다. 금전 요구 없고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해서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뭐라도 꼭 매수를 좀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